오랜만에 TV조선 생방 그때 그 사건 하러 가려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제가 얼마 좀 됐죠? 네크로필리아 시체 강간 사건에 대한 데이비드 풀러라고 하는 영국 놈입니다. 70살입니다. 무려 12년에 걸쳐서 네크로필리아 범죄를 저지른 놈입니다. 그거를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BBC의 외신에 따르면 영국 경찰이 아마 영국 경찰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데이비드 풀러의 범죄가 밝혀진 몇 달 전에 상세하게 이 풀러에 대한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시죠? 어떨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시간, 네크로필리아, 시체 강간 혹은 시체 성애증이라고 합니다. 네크로필리아. 페도필리아는 아동 성애증을 얘기를 하죠. 네크로필리아는 시체 강간, 시체 성애증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게리 리지웨이라고 하는 그린리버 킬러입니다. 이제 이 그린리버 킬러 얘기를 했더니 엊그제 저랑 같이 이만갑을 방송한 같이 나왔던 어떤 사람이 누군지는 이제 굳이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 얘기 그린리버 킬러라든가 게리 리지웨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무리 FBI에서 일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제 프로파일러라든가 이런 영역에서 이런 정확한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를 교육 훈련 경험하지 않으면은 실제로 그냥 책에 나오는 정도라든가 주워 듣고 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조금 당황을 했어요. 그래도 FBI와 일했으면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범죄자 놈은 게리 리지웨이입니다. 게리 리지웨이는 이 시체 강간에 대한 대표적인 아주 심각한 형태의 굉장히 수위가 높은 형태의 그 네크로필리아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제가 게리 리지웨이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는데 이 데이비드 풀러라는 놈은 이게 이제 여러분 지금 포털에 치시면 데이비드 풀러라고 영국 시체 강간범 영국 데이비드 풀러 이렇게 치시면 나옵니다. 이놈은 1987년에 2명의 여성 20대 여성 강간 살인한 후에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당시에는 DNA 기법이 좀 부족했죠. 근데 그때 DNA 샘플이 있었고 사실은 DNA 샘플이 있었기 때문에 이놈을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게리 리지웨이도 마찬가지였죠. 게리 리지웨이도 비슷한 시기에 이 네크로필리아 형태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놈과 풀러는 아마 시작 시기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의 화성 사건도 요 시기에 비슷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범죄자 놈들이 이런 네크로필리아가 아마 뭔가 이렇게 유행 같진 않아도 이런 어떤 약간의 아이디어를 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것도 사실은 연구 과제이지만요. 이놈의 이제 컴퓨터에는 무려 81만 8,051개의 사진과 504개의 동영상이 저장돼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형태의 범죄자, 특히 이런 특정한 형태의 성적인 어떤 각성이 필요한 놈들은 절대 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버릴 수 없습니다. 어딘가는 분명히 저장해 놓거나 아니면 뭐를 해 놓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서울역이나 아니면 이런 물품 보관소라든가 이거를 이제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이 친자에서도 이런 약간 그 장면을 좀 쓰는 것 같던데 이런 범죄자들은요 그런 동영상을 당연히 이 실물로 보관해갖고 절대 없애지 않습니다. 없애면 의미가 없어요. 그 범죄를 하는 의미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찾는 것이 이런 자들을 잡는 게 핵심적인 어떤 고리입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뭐 소위 그 멀시 머더 같은 형태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 배관공이나 전기 기사로 일하면서 특히 배관공으로 연쇄 강간범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자 혼자 사는데 배관을 고치는 식 하고 성범 연쇄 강간을 이런 흔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배관하는 일이 자체에 대한 특정한 어떤 의미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병원 영안실에서 있는 시체를 100명 넘게 강간한. 왜냐 거기는 CCTV가 없죠. 당연하게 영안실 어떻게 CCTV를 둡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이영학 사건에서는 그게 영안실이 아니라 장례식장이어서 가능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실제로 이 부분을 이영하기가 약간 좀 뭐라고 하나 헷갈렸을 수도 있죠. 아니면 뭔가 놓쳤을 수도 있죠. 이놈이 1년에 무려 444회 평균으로 가서 이게 거의 뭐냐면 하루에 2번도 가서 시체에 대한 성적인 공격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시치간을 저지른 거죠. 굉장히 심각했는데 근데 이런 유형의 범죄자가 있으리라는 상상을 못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게리 리지에 같은 형태의 거리 납치형의 시체 강간범이 있을 생각을 했지 실제 영안실이라든가 아니면 시체를 대상으로 실제로 병원의 시체를 대상으로 그렇게 하리라는 건 상상을 못했죠. 물론 머시머더 자비살인범들도 역시 영웅살인범 같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대응력이 떨어졌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놈은 종신형 2번, 종신형에 시간에다 16년형 추가라고 해서 했는데 좀 이놈은 진짜 연구 대상입니다. 데이비드 플러. 그러니까 게리 리지에이는 아직 살아있고 데이비드 플러를 같이 데려다가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놈들. 어쨌든 이영학이도 마찬가지고 이영학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끔찍해 보이면은 하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아주 그리고 제가 이 데이브 플러에 대한 분석을 했던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또 하지 않겠습니다. 아시아경제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가 10년 새 최고. 그러니까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 2011년 이래 역대 최고치입니다. 15세 이하 피해자가 무려 50%나 증가했고 문제는 범죄자 54%가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예? 어떻게 이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더 위험하고 더 문제가 되는 놈들인데 이게 한국의 성범죄 수사나 성범죄 처벌의 깊은 맹점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기본적인 것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경찰청의 작년 어떤 통계에 따르면 15세 이하 성범죄 피해자 수는 2,489명입니다. 2011년에 1,255명인 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거의 뭐 2,500명 가까웠기 때문에 근데 여성가족부가 재작년 1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유죄 판결문을 2,913건을 분석한 결과 무려 피의자의 54.55%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미성년자 성매수, 성착취물 제작, 유포 이게 뭐 흔히 말하는 딥페이크 같은 형태죠. 미성년자 성매수 이게 성매수라고 합니까? 실제로는 강간이죠. 74, 61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강제 강간도 강제 추행도 실제로는 50%, 49나 58이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상하죠. 근데 여러분 포탈을 열어갖고 아동 성범죄 대응 거기 변호사 이렇게 하면은 이 변호사 놈들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제대로 알려줍니다. 이게 제대로 알려줍니다. 판사들이 그걸 그대로 또 인용을 하고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감형을 받는 이유가 이건 상당히 황당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분노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놈들은 성인 성범죄자보다 더 높고 더 강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미성년자 의제강간 12살짜리 11살짜리를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이게 우리의 강간에 대한 처벌은 뭐냐면 때리거나 협박을 했으면은 처벌이 높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걸로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폭행 협박이 없다고 하면은 실제로는 무죄가 되거나 아니면 집행유예가 되거나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강간이라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나 이렇게 이 폭력과 협박을 수반해야 된다고 우리의 법은 그렇게 명기돼 있기는 어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웃긴 건 그런 거죠. 12살짜리가 이미 겁이 먹고 바짝 질려 있는데 이만한 성인한테 그 아이들한테 때리거나 협박을 하지 않아도 이 아이들이 이미 통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강간인데도 불구하고 감형의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즉 유형력의 여부를 감형 사유로 적시하는 이 개새끼 판사들이 많다는 겁니다. 진짜 나쁜 놈 판사놈들이 진짜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50% 50 넘게, 물론 그렇지 않은 판사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심리라든가 이 강간의 상황에 대한 의제 강간의 상황에 대한 부분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력이 행사되지 때리지 않았어, 협박을 안 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피해자가 동의했겠지라고 추정. 야 이 새끼들, 야 이 판사 새끼들. 아니 네가 걔네들 머릿속에 들어가 봤어? 그러면은 니들이 모르면은 전문가들한테 물어갖고 아니면 통계적으로 하든 뭔가 구체적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상황을 판단해야지. 그냥 아니 유형력 행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강간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냥 추정만 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돌대가리 판사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을 강간공화국으로 만드는 기본적인 어떤 이유입니다. 이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미성년자, 그것도 열 몇 살짜리들을 강간하고 성범죄했던 놈들을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형, 대부분 집행유예 때리되는가 이렇게.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짜 한국의 그 성범죄 현실을 알려고 하면은 이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범들, 의자 강간범들의 재판 과정을 한번 보시면은 막 기가 막히고 열이 이만큼 뻗으실 겁니다. 하고 나오실 겁니다. 진짜 수준도 안 되는 판사들도 많고 아주 그걸 이용해 먹는 영악한 변호사놈들 많습니다. 그걸로 돈 버니까. 왜? 그 변호사놈들이 어차피 저 판사했던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니면 검사했던 놈들이에요. 아니면 거기서 이렇게. 이거는 심각하게 우리 사회에서 이건 심각히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사회가 반성해야 되는 저런 판사들을 채용해서도 안 되고 다 인적으로 바꾸고 아니면 역량을 좀 높이거나.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나 아니면 법원장을 차지한 그놈들은 그러죠. 판사 수가 모자란다. 판사 수가 모자라갖고 지금 재판이 지연된다. 그따위 주둥이 놀리기 전에 실제로 이런 아동 성범죄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 그지 같은 판사들한테 이런 형태의 판사의 질부터 높여야지. 실적으로는 그지 같은 놈들밖에 없는데 이런 놈들을 더 많이 채용해봤자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도움이 됩니까? 이게 사실은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성범죄나 미성년자 같은 걸 철저하게 분석하고 범죄자를 분석하고 범죄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걸 정확히 하지 않은 그거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또 나온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 범죄를 모르고 연구를 하지 않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는 판사놈들이 당연히 거기에 편승하거나 그거 이용하는 변호사들이 이용해갖고. 그러니까 누가 대한민국에서 애 낳고 살고 싶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어떻게 될지 이건 참 좀 답답한 현실인 겁니다. 어 어린아이들한테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개들을 강간하는 애들을 감형시킨다? 야, 이거는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폭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스토킹, 교제 폭력부터 다양한 형태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범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그 판사들의 어떤 판단이나 양형은 못 따라가요. 이 돌대가리들이. 무식한 놈들이. 그러니까 모르면은 모른다고 하고 전문가들한테 그거를 맡겨갖고 거기에 맞도록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지들 마음대로 합니다. 하여튼 좀 어제 그저께 보니까 국민의힘의 장동혁이라는 의원이 있는데 공소장 1번주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공소장 1번주의 이런 겁니다. 공소장 1번주의는 공소장을 작성해서 할 때는 간단하게 그 사람 그 범죄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하고 나머지는 실제로 심리에 들어가서 판단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옛날 방식 검사들이 이미 유죄 취지에 대한 심정을 넣은 공소장을 탁 이리 해서 나쁜 놈을 만들거나 아니면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의 법원이 판사들이 공소의 1번주의 원칙을 너무 그냥 무시하는 것 같다. 검사놈들이 무시하는 거는 뭐 그렇다고 쳐도. 근데 판사들도 수준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애초에 판사들이 재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쟤는 유죄가 된 거예요. 철저하게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생각도 없는 거죠. 한국의 사법 현실입니다. 이건 명확히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자, 짧게 데이비드 풀러 얘기랑 우리나라의 아동 청소년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이들의 범죄자, 이들을 공격하는 범죄자들이 대부분 집행유예가 되고 솜방망이 쳐버리는데 왜 그러느냐, 이것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는 방송을 하겠습니다.